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만성 피로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다무스 세인트 저메인 상승 마스터는 올 초 채널링 메시지에서 18개월 후 프리 에너지와 관련된 중력과 자기력에 관한 흥미로운 뉴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헤븐슨 게이트, 아포칼립스, 비드 유입에 점점 더 강해짐에 따라 그 발표가 더욱 빨라질지도 모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최근 우리나라 상온 초전도체 뉴스는 그것이 시발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최근 뉴스와 유튜브에서 한국이 고려대 캔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원들이 상온 상압 조건에서 초전도체 발견과 개발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절대 온도 영하 270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대기 온도, 체온 온도 환경입니다. 상압도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원리와 논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퀸텀 연구소가 곧 공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허 기간도 최대 20년 길지 않고 이미 이 현상을 증명한 것도 꽤 오래되었는데 원리를 정확히 분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7일 이론의 바탕인 최동식 교수가 별세했고 연구를 계속 이어가되 완벽한 이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세상에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소 내에서 약간의 분쟁이 있고 이것을 누군가 공개를 했답니다. 아마도 공개를 해서 다른 두뇌 과학자들과 합심해서 이 원리를 규명해내는 방법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재료 또한 간단한데 황산화 납과 인산구리를 925도 열과 고진공 기압 상태에서 5시간, 20시간 가열 처리하면서 만들어진 물질로 보입니다. 이번 LK99이라고 명명된 상온 상압 초전도체는 한 연구원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공개하면서 일파만파 전 세계가 소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칭은 발명자 이석배와 김지훈 1999년을 따와서 LK99이라고 명명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스승인 오래전 최동식 교수가 학계와 달리 마이스너 효과가 없더라도 초전도성을 보이면 초전도체라고 규정합니다. 초전도 물질의 마이스너 효과는 자석 위에 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자석은 밀침에서 튕겨나가지만 초전도 물질은 일정 범위를 벗어날 때 일정한 힘에 의해서 끌어당겨져 탈선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나 여러가지 잠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LK99에서는 500원 동전 크기의 일부 합성 물질이 초전도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납니다. 완전하게 뜨지는 못했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초전도체는 실험 전류와 결과에 따라 절대 온도 영하 270도, 140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이전에 미국에서 그래핀을 2장 이후 5장을 통해서 모아레 현상, 서로 그래핀을 비틀어서 초전도 성질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절대 온도에서 실험입니다. 그래핀은 육각 분자 구조를 띠는데 엇갈린 패턴에서 초전도 성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상상한 것은 반중력이 엉뚱하게 히라니아 문양과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되곤 했습니다. 중력과 자기장 전자기력이 중력파를 뿜어내지 않을까, 그 모양 패턴이 히라니아와 닮지 않을까 생각되곤 합니다. 중력은 하나의 어떤 물질이라기보다 다차원적인 영향으로 우리 우주 전기 필드에서 중력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언급을 받습니다. 중력은 거대한 항성 행성부터 질량이 있는 에너지 원자와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이란 것을 상상하면 양자 미시적 초미리 거미줄 같은 것을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이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거시적인 거미줄과 미시적인 거미줄이 마치 파동처럼 점점 작아지면서 모든 질량 물체를 영향을 주지 않을까 봅니다. 물리적인 기준에서 생각입니다. 영혼적인 초물리학 기준에서는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세계는 홀로그램 유니버스입니다. 최근 아다무스 세인트 저메인은 중력이 단지 행성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인간 혼, 소울 또는 하이의식, 시간과 공간, 비드의 진동 속도와 어렴풋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널링 메시지로는 메타트론이나 니콜라 테슬라 영혼이 말한 것처럼 확실한 것은 시간이라는 게 본래였고 인간이 선형적인 관념 세계에서 비롯되었고 진동 수준이 느림 현상이 시간이라는 환상, 착각을 만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빛,
진동, 공간 세 가지 이 현상을 만듭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꿈이나 연계의 다른 차원에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합니다. 낮은 진동 세계일수록 시간 정체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동수 차이가 위상적 배열로 차원을 분류합니다. 물론 공간 차원은 그림자처럼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 물질계와 기심계와 겹쳐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 꿈도 멀티 꿈을 꾸기 때문에 간혹 꿈속에서 시간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이곳에 또는 예전에 뭐를 했다는 착각을 불러옵니다. 그것은 꿈의 과거가 아니라 또는 전에 꾸었던 꿈의 기억이 아니라 꿈이 프랙탈처럼 동시에 꿈을 꾸기 때문에 과거라는 착각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꿈을 1비트 하나만 인식합니다. 꿈을 깨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꿈에서 과거를 인식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전혀 과거의 꿈에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튼 채널링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20년 뒤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합니다. 작년 말과 올 초에 언급한 것은 18개월 후 중력과 자기력이 관한 프리 에너지 관련이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상용화하기까지는 좀 더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고 합니다. 1차적인 프리 에너지를 언급했고 2차적으로 그보다 앞선 중력과 자기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레이션 시작. 그게 세상에 얼마나 바꿔놓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 노름꾼들을요. 그게 아마 그들이 지난주에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뉴스일 것입니다. 바로 핵융합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전에 이걸 대단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그건 절대로 성공 못할 겁니다. 거기에 돈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낡은 에너지에 속해 있습니다.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이계 질서, 독점적인 분배 방식, 그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땅하지요. 세상이 상상이 됩니까? 가령 지금으로부터 20년 후면 이제 다 만들어져서 분배될 준비가 됩니다. 깨끗한 프리 에너지가요. 그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환경, 경제, 그리고 자유를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재밌는 건 전 사실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1순위 후보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뉴 에너지, 프리 에너지 면에서 훨씬 더 좋은 잠재성이요. 바로 중력과 자기력의 결합 쪽인데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연구실에서 실험 중인데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우선은 그게 중력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과학은 중력이 뭔지 사실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이 컵을 떨어뜨리면 떨어진다는 건 알지만 그게 다예요. 그들은 중력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에너지적으로 이해 못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걸 정말이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과 자기력을 결합하는 거죠. 그게 더 큰 잠재성입니다. 더 빠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땐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말해본다면 앞으로 18개월 후에 이것과 관련해 흥미로운 뉴스가 나올 겁니다. 핵융합보다 더 좋은 대안이요. 지금 여러분은 이걸 눈앞에 보고 있고요. 그게 모든 걸 다 바꿀 겁니다. 모든 걸 다 바꿀 거예요. 지금 지구는 에너지에 의해 석유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죠. 그 모든 걸 바꿀 겁니다. 자, 제가 한 발 물러나서 물을게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바뀌는 걸까요? 천상의 십자가 왜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온 걸까요? 이 모든 변화들이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이 최근 겪고 있는 그런 강도 높은 경험들 도대체 왜 하고 있을 걸까요? 그건 아주 간단한 한 가지로 귀결돼요. 아니 두 가지군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